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최근에 다파콘에서 제가 은행과 관련된 이슈들,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리스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앞으로 모든 예금자들의 그 한도를 갖다가 모두 다 보호할 것이다. 사실 이제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는 예금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특히 이제 FDIC라고 하는 연방예금공사에서 이 예금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예금까지 전액 보장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러한 사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럼 연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옐런 재무장관이 모든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돈으로 보장을 해줄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FDIC에서는 지금 예치금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보험이 들어져 있는 예금에 대해서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FDIC에서 예금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예금의 총 예치된 규모가 대략 1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사실 이 1200억 달러라고 한다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죠. 우리가 전체 총 자산, 그러니까 SBB 총 자산 규모만 생각을 해봐도 2천억 달러 수준에 달했었고, 여기서 뱅크런 당시, SBB가 뱅크런 당시에 인출됐던, 빨리 빠져나갔던 돈들 규모만 거의 400억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문제로 문제가 불거졌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도 대략 200억 달러 이상의 인출이 발생을 했었고요. 즉, 이 중소형 은행 두 개에서만 거의 600억 달러 이상의 돈들이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FDIC의 120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금액은 모든 예금을 보장하기에는 한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근데 그러면 이 금액을 어디서 동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방식은 보통 미국 정부에서 연방 정부에서 투자를 FDIC에서 해주는 방식이고, 투자를 함과 동시에 FDIC는 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성 기금을 받아서 정부한테, 미국 연방 정부한테 1.27% 정도의 이자를 지불을 합니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이 FDIC가 모든 은행에 대해서 만약에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보장에 대해서 예치금이 많아야 되는데 그 예치금 자체가 정부에서 다 가져오는 돈들이다. 근데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정부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들어서 1,50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화당이 삭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하원 예산위원장 같은 경우 조디 에링턴인데, 이분께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이나 의료, 주택과 관련되는 보조금들, 지원금들이 과도하다. 1,500억 달러 정도는 최소한 줄여야지만 이것을 우리는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일부 그래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은 전액 예금 보장이 사실은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새벽 시간 3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일단 페드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통화 정책은 일단은 25bp 올려서 앞으로 두 가지 사항,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핵심은 지표도 봐야 되고 물가도 봐야 되지만, 일단은 올해는 금리 인상 기조, 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행에 대한 신용 리스크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올해 금리를 지속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속이라는 표현은 빠졌고요.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상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현재 수준 내외에서 아마도 이제 많으면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멈춰 놓고
그리고서 올 연말까지 그냥 지켜보겠다. 지켜보면서 물가는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변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점도표입니다. 연준 의원들이 예상하는 어떤 그 금리의 방향성인데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들이 제일 많이 이제 점에다가 찍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측한 그 숫자를 보시면 페드가 연말에는 5.13, 그 다음에 5.37 범위 내에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5.25 정도가 거의 끝자락이다. 이 중간 값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의 평균 가격이 5.25니까 앞으로 많아봐야 한 번 더 남았구나. 근데 내년도에 그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4.13에서 4.37.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가 되면은 지금 이 중간값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4.25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더 올릴지언정 내년도 가서는 거의 1%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나타나는 그 인플레와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옐런 재무장관이 뭐 여러 가지 안도할 수 있는 예금자 전액 보장 그리고 뱅크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은행의 시스템이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FDIC에서 예치하고 있는 금액들 자체가 너무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고 이 돈을 더 끌어오려면 정부 부채에서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빠른 건 좋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페드가 지금 이제 거의 금리 인상 끝자락에 와 있고 그것을 그들도 인정할 만큼 연준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은행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단순히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뱅크런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대출 축소와 함께 정말로 미국 경제가 특히 기업 쪽 중심으로 해서 기업 경기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많이 이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하시거나 투자를 전략을 짜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사항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